자, 음문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음문의 정의가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단위였어요. 기역과 아 같은 이제 자음과 모음 같은 아이들이었죠. 그럼 이제 음문이 모여서 이제 뭐가 등장해요? 음절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역, 아 이런 아이들이었다면 이 음절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음절의 정의가 뭐예요? 소리를 끊어 읽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소리를 끊어 읽는 최소 단위. 그래서 음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형태소가 되게 되는 건데 이때 이 음운들이 발음이 그대로 나면 참 좋아요. 하지만 음운과 음운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음운의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가 이제 음운론으로서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음운의 변동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1학기 때 등장하는 문법이 되고요. 수능에서도 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운의 변동은 크게 5가지였다가 중학교 때는 5가지로 배우거든요.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교체와 동화가 하나로 묶여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음운의 변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체, 축약, 탈락, 그리고 첨락 이렇게 4가지의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교체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축약, 탈락, 첨락까지 같이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 할 일은 교체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암기해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바들이 있는데 수능은 그걸 되게 싫어요. 그 의문의 암기를 물어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보기로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근데 수능이 안 준다라는 건 뭐예요? 야 니들이 고등학생이라면 학교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던져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 파트 중에 하나가 이런 의문의 변동에 대한 이해도예요. 그래서 교체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어봅시다. 의문의 변동에 뭐가 있어? 교체에 뭐가 있죠? 다시 해볼까? 그렇죠. 음절의 끝으로 유치이고요. 자음 동화. 그죠. 동화. 근데 그건 조금 더 큰 범위에 맞는 얘기고 동화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유음화, 비음화가 있고요. 있어요? 너 나 했잖아. 너무 두개요. 그렇지. 구개음화 있고요. 그렇죠. 된소리 되기. 그래서 총 몇 개예요? 이 5가지. 훌륭하네요. 확실히 5가지. 이 5가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음절의 누구세요? 오늘 처음 왔어요?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앉아볼까요? 잠깐 끊을게요. 저 PT 좀 받아주고 올게요. 왜 이렇게 늦었어? 원래 9시가 좀 힘들죠? 원래 저도 어지간하면 9시 수업을 안 까는데 운전부가 아니었으면 아마 안 깔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좀 공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3학년 아니면 하시는 분들 깔기 하죠. 일반고 하면 이제 한 반은 졸아요. 제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많이 힘든 시간이긴 하지. 저도 오늘 8시 일어나서 또 내가 8시에 9시에 왜 수업을 깔았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교체 안에 뭐가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세요. 음운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음절이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절은요 우리 음운으로 이제 모여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음절의 끝소리라는 거 이 음절의 형태를 보시면 되는데 음절은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끝소리라는 건 옆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오는 중성, 이 끝소리가 규칙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정의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끝소리 조심해야 될 거. 표기는 어때요? 표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쓸 수도 있고 하나를 쓸 수도 있고 있는 대로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 영역에서? 발음의 영역에서는, 소리의 영역에서는 몇 가지만 쓴다? 7가지만 쓴다가 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쓰면서 뭐 빼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시옷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우는 방법 있잖아. 그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확인 절차만 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띠 끝나. 그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미지를 확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를 이렇게 바꾸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역, 쌍기역, 키역 우리 세트 애들 있죠. 그리고 뜨, 튼, 그 다음에 브, 뿌, 프 이렇게 세트 애들을 주시면 되고요. 우리 울림 소리들은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이 디귿 아래로 전부 다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 시옷, 쌍시옷, 그리고 지읒결, 그리고 항상 빠뜨리시는데 히읗까지. 그래서 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로 읽게 됩니까? 이 디귿으로 읽게 됐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경험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물어봐.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시험장 가서 제가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시옷이요. 아니야. 시옷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옷도 디귿으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디귿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게 정말 매년 등장하는 식을 시험장 가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의 발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을 아셔야 돼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들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가지고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음운의 변동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꼭 적어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칠판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처럼 백지를 드리고 테스팅을 볼 텐데 그때 이 칠판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필기구가 있으시면 노트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우리 필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문법 노트는 하나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들을 우리 모의고사 할 때도 이제 한 땀 한 땀씩 하잖아요. 틀린 거에 대해서 그때마다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말하는 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문법 교재 같은 거에서도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 의문론을 푸는 데에 대한 가장 기본기가 될 거고 3학년까지 쓰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뭘 이제 잠깐 끊고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의문이 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의문이 어디에 어떤 환경에 놓을 수 있는가. 색깔까지 별표를 치기.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안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학원문사 때려칠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의문의 환경이라는 건 의문이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가 등장하냐면요. 방금 배웠던 끝소리에 등장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단어 의문의 마지막 소리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발음을 하면
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니 안 되니라고 했을 때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이죠. 항연히 일치를 하니까요. 자, 두 번째, 어떤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환경. 그래서 부, 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그럼 얘 발음을 보시면요, 우리 키역은 뭐로 바뀌어요? 기역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 칼로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있는 기역이 기역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 환경에서도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자, 세 번째, 물론 이 자음도 세 번째,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부분을 이제 더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예시를 한번 더 볼까요? 부, 1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요. 부, 에라는 이제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얘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부, 닐로 변한 다음에 부, 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인데 뒤에 할 이야기를 이제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기역이 만나서 동화가 일어나게 돼요. 비유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뭐만 일단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음운의 변동 중에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적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키역이 기역으로 변하는 것들은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어개 같은 경우를 볼까요? 발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 최라는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자, 여기 있는 키역이 변하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음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문의 변동에 들어가지 않아요. 바뀐 것도 아니고 탈락한 것도 아니고 교체된 것도 아니고 첨가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연음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출제 포인트는 뭐겠어? 이쪽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차이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모음 잠깐, 그리고 얘와 얘를 여기 있는 이음과 여기 있는 이음은 뭐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자음이 아니라 뭐야? 모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성에 오는 이음은 얘는 모음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쓰면 이상하니까 이 공간을 그냥 채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오는 이 중성에 오는 이음은 이제 자음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음운의 개수를 세보세요라고 하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개 써가지고 틀려오는 케이스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문장에서 물어보면 정말 실수가 많이 돼요. 문장에서 하나하나 세다가 이것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잡아드리고, 자, 그럼 이거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차이점이 만들어지는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형태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형태소. 얘는 사실 형태론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우리 장수를 조금 넘겨볼까요? 음운론이 끝나는 페이지에 이제 뭐가 있어요? 형태론이라고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야? 17페이지. 형태론으로 쓱 가볼까요? 17페이지. 아, 너무 없겠다. 잠깐 여기 봐요. 한번 볼게. 거기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형태소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음절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형태소가 나와요.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단, 소리를 끊어있는 최소단이 뜻을 가지는 최소단이에요. 뜻을 가지는 최소단. 근데 이 뜻이라는 게 또 종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형태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뜻을 갖겠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형식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뜻을 갖지 않고 그냥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사라든지 어미라든지 접사 같은 아이들이 그런 식의 이 취급을 받죠. 여기 같은 경우는 부업은 뜻이 있죠. 일도 work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문법적인 이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이제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실질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는 케이스는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뜻이 이제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고 의문의 변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위치. 하지만 이 형식일 때는 어떻게? 공간이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역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연음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 시험 부분에서 무조건 출제가 될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환경들, 음운의 변동의 환경들을 이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돼요. 첨가가 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탈락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뭐 뒤에서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어떻게 변하니? 이 히읗은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에 있기 때문에 뭐로 바뀌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면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기역과 히읗이 만나니까 뭐가 돼요? 화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히읗이지만 여기서는 뭐로 변해요? 축약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히읗은 탈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고민을 하는 게 이 음운의 변동에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뤄주세요. 언제나 음운은 항상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시간을 갖고 자, 적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끊으세요. 오늘 이해를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은 뭐죠?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이제 끝난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두 번째 뭐가 등장합니까? 된소리 대기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된소리 대기. 이 된소리 대기를 설명을 할 때 제가 동화랑 같이 살짝 설명을 하거든요. 이 된소리 대기를 이제 유식하면 경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 뭐가 아니었던 게 된소리가 아니었던 게 된소리로 변하는 것들을 이제 된소리 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 박 이렇게 있을 때 발음을 하면 국, 박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비읍이 된소리로 변하는 모습들을 된소리 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뭐까지 보여드려요? 항상 이 비음어랑 저는 같이 설명드립니다. 동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환경이 사실 똑같거든요. 자, 얘가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환경은 뭐예요? 뭐와 뭐가 만나는 환경이야?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환경이에요. 자음과 자음 이렇게 만나야만 해요. 이게 그래야 뒤가 된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비음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시면 어때요? 이 기역과 이 미음이 만난단 말이에요. 이 현상도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모습이라는 거지. 하지만 하나는 된소리가 되고 하나는 비음화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비읍은 뭐이기 때문에 이 자음이 뭐야 돼? 안 울림 소리야 돼. 둘 다. 안 울림 안 울림. 근데 이 비음화가 되려면 바로 뭐가 들어가요? 이 비음은 뭐예요? 이 비음이 울림 소리가 돼요. 이 동화라는 개념은 비음화, 유음화, 부교음화에 대한 영역들은 울리지 않는 거와 울리는 소리가 만나서 이 울림을 닮게 만드는 현상들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경이 똑같지만 자음과 자음이라는 환경이 똑같지만 체크를 하셔야 될 건 뭐다?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게 다야. 이 된소리의 기본 기능. 근데 문제는 뭐냐? 울림과 안 울림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야 돼? 동화가 일어나야 돼요. 동화가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된소리 되기가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된소리가 되는 거는 팩트란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은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의는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나서 된소리가 된다가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외 조항들이 붙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교재를 한번 돌아가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 거기 이제 기본 얘기가 뭐예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일정한 환경에서 이렇게 변하는 현상들을 이제 된소리 대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아래 23항 같은 케이스가 그런 얘기들이죠. 그 아래에 24항, 25항, 26항, 27항 이 네 가지가 전부 뭡니까? 예외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울림과 안 울림이 만남에도 불구하고 된소리가 되는 케이스. 그럼 얘들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문제 출제는 여기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된소리 대기 예외를 한번 볼까요? 준영아 첫 번째 걸 한번 읽어줘. 뭘요? 조항 그 다음 그 두 번째 조항. 24항이요. 24항 한번 읽어줄래요? 어감 마칠 니은 지읒 니은 뒤에 어랍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죠. 자, 첫 번째 예외예요. 자, 첫 번째 어간에 니은 미음 뒤에 오는 이 어미의 된소리는 된소리 되기로 허용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뭘 등장해야 돼? 이 어간과 이 뒤에 달리는 뭐는 이 어미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간과 어미라는 케이스들. 얘는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이 형태소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형태소가 모여서 이 단어라는 개념을 만들어져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의미하는 바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 중에서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동사와 형용사, 서술어 자리에 오는 아이들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먹다, 예쁘다 이런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과는 다르게 모습이 변해요. 좀 유식한 말로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이제 용언의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는 그룹명을 붙여주거든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고 어간이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부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어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1번의 조항들은 적어도 어디서 나와야 돼? 동사와 형용사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체언에서는 나오면 안 됩니다.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보세요. 먹다에서 발음을 해가지고 먹다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왜?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나서 된 소리가 되는 케이스니까.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지. 안따는 어때요? 안따.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났단 말이야. 원래는 동화가 일어나야 더 합리적인 얘기가 돼요. 하지만 얘를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요? 안,
딱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문제에서 된소리 대기로 포함을 시켜주는 거. 예외지만 인정할게. 이렇게. 우리 심따도 어때요? 원래는 얘가 바뀌어야 돼. 근데 발음을 해보니까 심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케이스들은 어떻게 한다?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 됐죠? 그다음. 근데 이제 이런 정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 그 예외 다만 이렇게 붙죠. 다만까지는 1학년 때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안따 같은 케이스도 이 기가 접사거든요. 이 접사가 안기랑 피동사동을 만드는. 그러면 얘도 또 물림과 안 물림을 만났잖아. 그럼 얘도 된소리 대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발음을 어떻게 해요? 안 끼다로 하나? 안 그런단 말이야. 안 기다로 한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뭐예요? 얘는 어미가 아니거든. 얘는 접사거든. 그래서 얘는 이 된소리 대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심화적인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돼. 만약에 뭐 3학년까지 가볼까? 3학년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안다는 안따로 발음을 하고요. 이 안다는 안다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보시면 활용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어는 사실 뭘까? 그렇지, 너. 훌륭한. 얘는 뭐예요? 원래 원형이 예형이었던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활용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간의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기반으로 내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이러면 난이도가 진짜 높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봐봐 얼마나 빡세. 이 의문의 변동에서 이거 하나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 우리 수업 도우미 준영 친구. 네?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낭낭한 목소리로. 어간 마침 응.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거는 4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안 배우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넘기고 그 다음 3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째. 한자어에서 리을 마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가 나옵니까? 한자어가 등장을 해요. 즉 한자어가 만나는 케이스에서는 된소리 대기를 적용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갈등을 볼까요? 갈등. 얘가 아주 놀랍게도 한자어거든요. 이게 식물 이름들이야. 그 식물 이름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모습들을 이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모습이라고 해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얘 울림 소리고요. 얘 안 울림 소리거든요. 그럼 된소리 대기 원래 일어나면 안 되거든. 안 울림 안 울림 원칙이니까.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요? 갈등 이렇게 발음이 돼요. 갈등 이렇게. 그래서 이 케이스도 뭐야? 된소리 대기로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한문인지 한자어인지 어떻게 하나요? 원래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돼요. 원래는.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 교과과정상에서 한자어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한문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게 어려운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있는 얘기만 잘 보세요. 거기 있는 게 이제 국립연구소, 국어연구소에서 제가 막 만든 게 아니라 국어연구소에서 등장하는 공식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거기 있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외워주시고 학교 선생님이 보여주신 예시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있죠? 거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거기 예외로 나왔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 한자어를 다 어떻게 외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내주신 양과 거기 있는 예시 정도까지만 외우셔도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충분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세 번째, 준영아 마지막이야. 관형사형 EL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또 이제 또 새로운 개념 또 등장을 했어요. 관형사형. 전성엄이라는 개념. 관형사형 전성엄이 뒤에 오는 단어를 이제 된소리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시부터 먼저 보시면 이런 케이스예요. 할, 바 이렇게 해서 이 리을과 이 비읍이 만났는데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요? 할, 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봐요. 그럼 이제 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뭐를 알아야 돼요?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도대체 뭔가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럼 또 자, 근데 우리 어미는 이미 먼저 배웠어. 아까 전에 우리 용어가 있어. 동사와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어미의 종류를 아시면 여기 있는 전성어미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우리 어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눠요. 말 그대로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들을 앞선자를 써서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어간이죠. 변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단어의 끝에 오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이 어미를 뭐라고 불러요?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어말 어미를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선어말 어미가 하는 역할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방금 먹었다. 여기서 엇은 뭘 부여줘요? 과거를 부여해주죠. 그래서 시제. 그리고 주다, 주시다, 높이.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선어말 어미로 취급을 해주시면 돼요. 암기를 해주시면 되게 의미 있게 쓰일 겁니다. 이게 먹었다, 먹이다 이렇게 오는 위치들이 똑같은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이제 선어말 어미 아니면 접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구분할 때도 이거를 쓰시면 돼요. 시제와 높임이 되면 얘는 선어말 어미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어말어미의 종류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 어말어미는요 또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종결어미, 또 하나가 연결어미, 또 하나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성어미. 종결어미는 뭐야? 나는 밥을 먹었다. 즉 문장, 단어를 완결해 주면 됩니다. 끝이야. 문장을 끝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결어미는 뭐예요?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나는 밥을 먹었고 너는 빵을 먹었다. 이런 식의 고 같은 애들을 연결어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전성어미는 그럼 이제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얘가 안긴 문장을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돼요. 안긴 문장. 이제 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명사절, 관형사절, 뭐 이런 것들, 관형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얘가 바로 그 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성분을 바꿔준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바꿔준다라는 얘기로서. 여기다 설명 잠깐 할게요. 우리 먹다 같은 경우는요. 이 문장 구조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이 구조에서 어느 자리에 오는 아이예요? 문장 맨 마지막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리에 오는 아이. 이 먹다라는 동사. 이걸로 주어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먹다라는 단어로. 근데 얘를 다른 부분에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할 바가 있다 해서 이 할은요 원형이 뭐예요? 하다야. 원래 원형 어디다 써야 돼? 서술어에 써야 돼. 원래는.
근데 지금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가는 바인데 하는 거. 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언을 꾸며주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서술어에 와야 되는데 문장의 쓰임에 따라서 관형어 자리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다 대신 활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 대신에 뭐를 붙여주는 순간? 을을. 그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요? 뭐? 을로 바꿔줘. 그러면 얘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쓰이는 문장 성분 대신에 다른 성분에 쓰일 수 있게 하는 어미들을 뭐라고 부른다? 전성어미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밥을 먹다, 먹을 밥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밥이 있다와 밥을 먹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관형어 자리에 이 문장을 집어넣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어렵지만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바꿔주는 이 을, 여기 있는 리을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전성어미라고 부르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관형사형 전성어미 뒤에 오는 자음들이 된소리가 되는 케이스도 뭐로 취급을 한다? 된소리들도 취급을 한다는 거죠. 울림과 안 울림에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괜찮아?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교과서에서 이 세 개를 원칙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4번이 있어. 얘는 이제 선생님이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거고 이제 빠지는 학생 그것도 많을 겁니다. 그냥 다시 2번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간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비읍 시읒 지읒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이죠. 네.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 뒤에는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탈락으로 들어가야 돼요. 탈락으로. 이 자음분 단순화라고 해가지고요. 자음이 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 교체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탈락에서 언급하는 케이스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거를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하나가 탈락을 해요. 이 비난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돼? 널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오는 된소리도 울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느냐? 아까 비읍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가 먼저 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거라고 보면은 얘는 된소리 대기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다음에 이거라고 하면은 얘는 원칙이 어긋나지 않아요. 왜냐면 안 울림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무슨 관점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실렸다라는 거, 이거에 실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채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외적인 부분으로 조항으로 붙여준 거니까. 근데 이게 수능 국어랑 그 교과서 국어랑 좀 차별이 많아요. 제가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내가 배웠고 전공을 했던 그 파트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국어 문법은 좀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문법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한 번 정해진 거는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안정성이 있지. 근데 단점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있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비분절문 같은 경우도 어때? 우리가 무슨 소리 길이로 우리 배가 아파요, 배가 떴어요, 배가 맛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리의 길이로 구분을 하나? 배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단 말이야. 그 눈 같은 경우도 뭐야? 눈이 아파요, 눈이 내려요. 우리가 발음할 때 눈 이러지 않단 말이야. 이미 없어지는 개념들인데도 아직도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성, 전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주는자에 따라서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안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어디까지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간 뒤에 된소리, 한자어 한자어, 관용사용 전성어. 그 다음에 된소리. 됐나요? 여기까지 잠깐 끊고 이제 뒤에 동화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